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늘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 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야말로 국헌문란 아닐까요?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줄탄핵과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요,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오늘 헌재가 발표했죠. 4월 4일 날 3일 후에 11시에 탄핵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말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헌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지 지금 일주일 만에 탄핵 소추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으로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는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대한민국을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무리수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죠. 이제 뭐 탄핵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으로 임명하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인용이 안 되니까 이런 별 작전을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이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연쇄 탄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투표로
아마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 내일입니다. 아니다. 4월 2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날 지금 국가별로 상호 관세 발표가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 전문가 아닙니까? 네? 또 주미 대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무려 87일간 직무정지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또다시 재탄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재탄핵 카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윈윈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예상치 못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발표에 충격에 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홍근 그 전 원내대표가요,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기각 시에는 불복하겠다. 국민들 뭐 저항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거대 야당의 패약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본 원인은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날 부정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53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가짜 국회의원이죠. 이게 내란이고 국헌문란 아니겠습니까? 다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정당을 해산시키고 다시 내년도 2026년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같이 동시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조용히 있잖아요. 법안도 발의하지 않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또 진성준, 박성준, 다 가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최고위원, 이현주, 이들이 반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보수 측은요, 순한 벌들이 1000마리, 10,00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더불당에서는 그 왕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뭐 100만 명, 1000만 명 나와서 시국선을 하고 데모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쳐야 됩니다. 스탑 더 스틸을 외쳐야 된다고요. 부정선거를 외치자 이 말이죠. 보수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게 살 길이다 이 말이야. 부정선거를 외쳐야 다시 재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시키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통상 국가별 지금 상호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 그 와중에 어제 말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급히 만나고 싶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야당과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관세 문제, 이재민 문제, 국가 기능이 지금 마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재명이 범죄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구속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이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대법관들이 전원일치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온다면은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오늘 또 지금 대장동 공판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 2시에도 나가고 말이에요. 재판반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불안 초조할 것입니다. 안절부절할 겁니다. 지금. 인용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4월 4일 날 결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쥔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박홍근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 국민들의 불복 운동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해야 되겠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재 판결에 모두가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에 모두가 승복을 선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